급수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진행합니다. 이번에 보는 예제 문제는 타이틀을 보니 이런 말이 있어요.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는 요걸 조금 어렵게 이야기해서 교대 급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하여 교대 급수라고 해요. 아재개가 하나 하자면은 저 교육대학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대한다. 왔다 갔다. 나하고 너하고 나하고 너하고 너랑 나랑 교대 태그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에서 이야기하기를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그 수렴하면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지금은 빨리 푸는 거니까 각 문제들을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조금 풀이가 수월한 거는 2번입니다. 2번 문항. 얘부터 풀 건데요. 유의해서 볼 거는 2분의 1 빼기 3분의 2가 첫 번째 항이고요. 3분의 2 빼기 4분의 3이라고 이렇게 소가로로 묶여있는 녀석들이 하나의 항이에요. 여기 4. 그렇다면은 짱짱짱, 얘네들을 급수라고 했으니까 시그마 n equal 1부터 무한대까지 나타낼 때 일반항 어떻게 표현되느냐? n 더하기 1분의 n. 1일 때 1, 2, 2, 3이니까 1일 때 1, 2, 2, 3 2, 3, 3, 4 3, 4, 4, 5니까 그 패턴 규칙에 따라서 n 더하기 2분의 n 더하기 1 요렇게 나타나겠고요. 얘네들 급수는 결국 부분합의 극한이니까 리미트 n 무한대 n항까지 합이 부분합이라고 했죠. 그 부분은 숫자를 대입해서 이제 볼 거고요. 3분의 2 3일 때 그리고 어디까지? n일 때까지. 그런 다음에 소거되는 패턴 봅시다. 자, 앞에 있는 다시 뒤에 있는 마이너스 3분의 2랑 앞에 있는 3분의 2, 뒤에 있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랑 4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4랑 뒤에 앞에 순서로 다 지워지죠. 그렇다면 남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n 더하기 1 이런 게 남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극한 구하면은 보십시오. 이 친구의 극한 1차분의 1차, 그렇다면 개수의 비 1로 수렴한다. 따라서 극한은 2분의 1 빼기 1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값이 된다.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한 다음 그 합을 구하여라.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별거 없네요. 지금까지 하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이 1번 문항입니다. 1번 문항. 교대급수. 보통 교대급수라는 것은 이렇게 항의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반대되는 부호가 교대로 나타납니다. 양의 부호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반복되어 나올 때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인상 비평합시다. 1번과 2번이 똑같은 문제일까요? 똑같은 문제라고 보입니까? 괄호의 유무가 있죠. 괄호가 있고 없냐의 차이가 있죠. 이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집니다. 생각보다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요. 둘이 전혀 다른 겁니다. 두 번째 거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부분합의 극한으로 한다. 그럼 첫 번째 건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첫 번째 거는 일반항을 표현하기도 조금 귀찮긴 해요. 그래서 교대급수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실 거는 교대급수에서는 홀수 한 가지의 극한이랑 급수 홀수 한 가지의 합과 짝수 한 가지의 합, 이 두 값이 동일하면은
수학에서 많이 쓰는 언어로 좀 씁시다. 표현으로. 이것이면 급수의 합은 수렴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홀수 한 가지만 합해 보도록 합시다. 얘네들을 일반은 표현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그냥 숫자들을 바로 더해간다. 그 규칙상 한번 볼게요. 홀수 한 가지니까 제 1항까지 합하면은 2분의 1이라고 하나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항까지 합해 갑시다. 홀수 항까지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사라지죠? 2분의 1이네요. 자, 5항까지 2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빼기 뭐가 되겠어요?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소구되니까 계속 2분의 1이라는 게 나오네요. 계속 2분의 1. 그래서 홀수 한까지의 합은 무엇이 되느냐? 이렇게도 우리가 적습니다. 리미트 n 무한대 홀수니까 2n-1까지의 합은 2n-1까지 합의 극한은 2분의 1이 된다. 2분의 1이 된다. 그런데 두 번째 짝수 한까지의 합을 본다면은 2분의 1 빼기 3분의 2라는 값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짝수항이니까 4항까지 또 더해야 되겠죠? 2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빼기 4분의 3. 그러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서로 소구되고 2분의 1에서 3분의 2를 빼는 게 첫 번째 짝수항까지의 합, 2분의 1에서 4분의 3을 빼는 게 두 번째 짝수항까지의 합, 그러면 세 번째 짝수항까지, 즉 6항까지의 합은 플러스 마이너스 사라지고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겠고,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느냐? 리미트 n 무한대 S2n, 요게 짝수항까지의 합의 극한이겠죠? 급수. 그 짝수항까지 합을 또 나타내 본다면은 2분의 1에다가 1일 때 3분의 2, 2일 때 4분의 3, 3일 때 5분의 4 이런 모양들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그 일반항의 모양은 n 더하기 2분의 n 더하기 1이라고 나오겠습니다. 첫 번째 3분의 2고 두 번째가 4분의 3이고 세 번째가 5분의 4니까 그럼 이거 극한은 얼마다? 2분의 1 빼기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자, 봅시다. 요것들을 보니 홀수 한까지를 합할 때는 2분의 1이란 극한이 나오고 짝수 한까지 합할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극한이 나오죠. 값들이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홀수 한까지 합할 때는 2분의 1, 그 다음 한까지 합하면은 무조건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한다고요. 홀짝항들의 합의 극한이 동일하지 않으니까 급수의 합은 수렴하지 않는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렴하지 않고 진동하는 형태의 발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대급수의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홀수항까지만 합하고 짝수항까지만 합하는 거예요. 자, 다음 예제 문제. 다음 급수가 발산하면 보여라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개념 내용 하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다시금 내용 정리해 본다면은 급수 S라는 것의 정의는 수열에 대하여 1항부터 n번째 항까지만 합하는 게 아니라 계속 더해가는 거였어요. 무한히 많은 항들을 더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거는 다르게 본다면은 부분합의 극한이라고 됐죠. k = 1부터 n까지 ak 부분합의 극한이라고 했는데 자, 급수의 합이 수렴한다. 부분합의 극한이 수렴한다. 급수는 항을 무수히 많이 더해가는데 항을 무수히 많이 더해도 무수히 많이 더한다기보다는 끝없이 더해가는데도 급수는
합의 극한이니까 항을 끝없이 합해 가면서 또 그 합이 일정하다. 이게 급수가 수렴한다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계속 더해가는데도 뒤로 계속 더해가는데도 그 값이 나중에 어떤 일정한 값으로 나온답니다. 일정한 값으로. 계속 더하는데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더하는데 값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를 더했길래 값이 변하지 않는 걸까요? 계속 더해가는 값이 얼마의 값이어야지만 합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나요? 바로 끝없이 0을 합해간다면은 합이 일정하다. 0을 더하면 합이 일정하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어떤 숫자 라지 A에다가 라지 A에다가 스몰 A로 하자. 다시 어떤 실수 X에다가 0을 더하면 그 결과값은 뭔지 몰라도 무조건 실수 X의 값 그대로 나오잖아요. 자, 이 얘기입니다. 급수가 수렴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수학적 정의 하나, 내용 하나 정리가 돼요. 급수의 합이 수렴한다. 급수의 합이 수렴한다면은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한다. 급수의 합이 수렴한다면은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한다.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해야지만 뒤에 더하는, 무한히 많이 진행돼서 더하는 값들이 다 0000 되어져서 급수의 합이 변화하지 않을 거잖아요. 요걸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급수의 합이 수렴한다. 시그마 n equal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이면은 일반항의 극한 리미트 n 무한대 an이 0이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체크합니다. 첫 번째, 급수의 합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로 수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수렴한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지 얼마로 수렴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주어진 명제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거꾸로는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꾸로는 거짓이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별을 한 5개쯤은 박아주세요. 다시, 급수가 수렴하면은 그 급수를 구성하는 일반항의 극한은 무조건 0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거꾸로 일반항의 극한이 무조건 0이라고 해서 급수가 수렴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경우 볼 거고요. 그리고 급수가 수렴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얼마로 수렴한다 이딴 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급수가 수렴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또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법을 하나 정리해 봅시다.
급수가 수렴하는지 또는 발산하는지를 찾는 방법. 첫 번째부터 뭘 보느냐? 첫 번째, 일반항의 극한이 급수를 따지는데 웬 일반항의 극한? 급수가 일반항에 대하여 무한히 많이 합해가는 형태로 볼 수 있으니까 일반항의 극한이 발산하면은 일반항이 발산하는 형태면은 급수는 무조건 발산합니다. 자, 수열의 극한이 발산한다는 것은 양의 무한대 발산이 있죠. 그러면은 무한대로 커지는 값을 더해가는 거잖아요. 급수가 무한대로 커지는 값을 더해가는 거니까 뒤에 빵빵빵빵 값을 더하고 뒤에 계속 더해갈 건데 앞에 있는 값은 뭐가 되든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뒤에 있는 값들 무한대로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무한히 커진 항에서의 합들이 무한대래요. 값이 점점 커지니까 급수도 발산하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 극한일 때도 마찬가지. 이때는 급수는 무한히 작아지고 있는 거고요. 진동하는 발산이면은 왔다 갔다 급수 발산하는 모양 유지되겠죠? 교대 급수에서 본 것처럼 뿔맛 부호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값이 더해졌다 빼졌다 발산하는 형태가 유지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항이 발산한다면은 급수는 무조건 발산하는 게 되고요. 두 번째, 그러면은 일반항이 발산하지 않고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은 역시 급수도 발산합니다.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은 급수도 발산.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했는데 무한대는 숫자는 아니지만 어떠한 무한대쯤 되는 항에 도달했다고 할 때 그때부터는 계속 더해지는 값들이 뭐가 된다? 예를 들어서 0이 아닌 값 1이 더해진다고 하면은 1111이 계속 무한대라는 한 이후부터는 1이란 값들이 계속 더해진다. 그러면은 그 전체 급수의 값은 앞에 어떠한 실수의 값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뒤에 더해지는 것이 11111111 계속 더해지니까 값이 커지겠죠. 그래서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니라면은 또 무조건 발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렇다면은 일반항의 극한이 0이라면은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한다면은 이때는 이제 좀 애매해져요. 급수 n 이퀄 무한대 n 이퀄 1부터 무한대 an은 수렴일 수도 있고 또는 발산일 수도 있습니다. 수렴하는 경우 이제 처음 나왔는데 급수가 수렴하는 거 이제 처음 나왔는데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얘네들은 수렴 발산 여부는 계산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직접 계산으로 확인한다. 자, 급수의 합이 0이 아니라면은 미안합니다.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니라면은 무조건 발산이에요. 급수는 발산.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닌 경우에요. 발산이든 0 아닌 값으로 수렴하든 0으로 수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급수는 무조건 발산하고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한다면은 급수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계산해서 직접 확인합니다. 다음 문제 보죠. 다음 급수가 발산함을 보여라. 탑정너네요. 발산한대요. 수렴 아니에요. 급수가 발산한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보일 것이냐? 부분합의 극한을 구한 다음에 그것의 극한이 발산함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논리로 접근해도 돼요. 1번의 수열 일반항은 이렇게 작성이 되겠죠. n 더하기 3분의 5n 5n이므로 일반항의 극한 리미트 n 무한대 an은
그 극한의 값이 5가 되죠. 5가 된다. 극한이 일반의 극한이 0이 아니니까 예선 통과조차 못한 겁니다. 다시 얘네들 통틀어서 리미트 an이 0이 아닌 경우라고 했어요. 발산뿐만 아니라 0으로 수렴하지 않는 경우라면 전부 다 급수가 발산한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 일반항의 극한이 0 아닌 5로 수렴하니까 그 이후로 얘는 발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일반항을 구한다면은 두 번째니까 그냥 bn이라고 이야기해 볼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반항은 n제곱 더하기 2n 마이너스 n이고요. 이것의 또 극한을 구해 봅시다.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유리화 해줘야 되겠네요. 조금 풀이가 길어지네요. 분모에는 루트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n을 곱할 거고 분자에서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2n만 남네요. 자, 그렇다면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누고 거기에 따른 극한을 구한다면은 루트 안에서는 n제곱, 루트 밖에서는 n. 따라서 1로 적을게요. 리미트 n 무한대 근호 안에서는 제곱, 그래서 n분의 2, 근호 밖에서는 n, 2, 극한 넣어 0으로 수렴. 따라서 1 더하기 1, 2분의 2니까 1로 수렴한다. 마찬가지 이유,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니네요. 그래서 얘 발산하는 겁니다. 오직 이 이유입니다.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니라면은 일반항의 극한 수렴하더라도 수렴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0으로 수렴해야 되는 겁니다. 발산하는 이유는 모두 다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급수는 발산하게 되는 겁니다. 발산하는 이유는 무조건 일반의 극한이 0이 아니라서 발산하는 것이 돼요. 그리고 일반의 극한이 0인 경우 중에도 급수는 발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독특한 경우긴 한데,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한번 유의 깊게 볼 거예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풀 수도 있겠어요. 얘네들은 조금 그냥 적자. 자, 우리가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으로 많이 구해왔잖아요. 리미트 n 무한대 부분합. 근데 이 부분합, 이 계산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합. (3분의 5k) 자, 이렇게 생긴 녀석 합이 가능합니까? k에 1 넣었다 4분의 5 곱하기 1, k에 2 넣었다 4분의 k에 2니까 5네. 5분의 5 곱하기 2, 6분의 5 곱하기 3, 7분의 5 곱하기 4, n 더하기 3분의 5n. 이거 합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전혀 없어요. 시그마 K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더하기 빼기 소거되는 패턴도 없고, 부분분수 변형도 안 되고, 분자분모 약분되는 모양도 전혀 없고, 계산으로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수가 수렴한다 발산한다는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처럼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마지막 문제를 본다면은, 자, 급수가 수렴하는데 극한을 구하여라. 사실 알고 보면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방금 선생님이 읽은 것처럼 문제를 해석해야 돼요. 급수의 생김새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급수가 수렴할 때 어떤 수열의 극한을 구하여라. 이게 지금 문제의 질문 구조입니다. 급수가 수렴한다, 그 정보를 가지고
극한을 구하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숨어있는 조건들을 추가적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급수가 수렴한단 말은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한단 말이죠. 일반항의 극한이 0입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다음 수열의 극한을 구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항이라는 것은 보세요. A1 빼기 3이 첫째 항, 2분의 A2 빼기 3이 둘째 항, 3분의 A3 빼기 3이 셋째 항. 그렇다면 n번째 항, 그 일반항은 누가 될까요? 늘 일정한 값 빼기 3이라는 거 고정이 되어 있고요. 변하는 것은 1분의 A1, 2분의 A2, 3분의 A3, n번째는 n분의 an입니다. 자, 미안해요. 요거 리미트가 아닌데. 그냥 바로 갑시다. 자, 급수가 수렴한단 말은 해당 급수가 수렴한단 말은 해당 급수의 일반항 n분의 an 빼기 3이라는 그 일반항의 극한이 0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은 무조건 일반항의 극한이 0이 되는 것이니까 따라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n분의 an이라는 수열의 극한이 얼마로 수렴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3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다음 문제에서 제시하는 수열의 극한을 이제 풀이하는 것이죠. 문제에서 제시한 수열이란 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반항은 an 빼기 n분의 4n 더하기 an. 자, an 수열은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수렴 발산 여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전체 수열이 수렴하려면은 사실 an도 무한대로 가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어야 돼요.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데 분자가 숫자면은 0으로 수렴이었을 건데 0 아니잖아요. 그래서 an도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전체적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에요. 그럼 분자 분모에다 뭔가 나눠주고 이런 풀이를 해야 되는데 이거 an의 정체를 정확하게는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서 구한 이 내용을 활용해 보도록만 하겠습니다. 요 내용의 활용을 좀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n분의 an이라는 것이 수렴하는 n분의 an이라는 수열의 극한 여부를 알고 있으니까 분자 분모를 n으로만 나눠주세요.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눠주세요. 그렇다면 n분의 an 빼기 1분의 4 더하기 n분의 an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고 보면은 n분의 an은 앞서서 3으로 수렴한다고 찾아놨으니까 극한의 값은 3 빼기 1분의 4 더하기 3 2분의 7로 수렴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급수가 수렴하니까 일반항 n분의 an 빼기 3이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n분의 an이란 수열의 극한이 3이 된다는 사실도 덩달아 알아낼 수 있는 거고요. 그걸 이용해서 문제에서 제시한 수열의 극한을 구합니다. an이 어떠한 식인지는 절대 찾는 거 아닙니다. 찾을 수도 없고요. 찾으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 결과 나오게 된 극한의 값이 바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고요. 이게 급수의 합과 부분합 사이의 관계를 이용한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앞서서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한다면은 그때의 급수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다뤄봅시다. 급수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에서 성립하지 않는 역을 볼 겁니다. 시그마 n 이퀄 무한대 an과 일반항의 극한
리미트 m1 대 an 사이의 관계. 앞서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이야기이긴 해요. 급수가 수렴한다는 말은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한다. 그런데 그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부분만 지금 주의 깊게 볼 거예요. 얘가 수렴이면은 앞서 했던 얘기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한다고 했는데 이때 성립하지 않는 역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 역이 성립하지 않는단 말은 역은 거꾸로 진행하는 거죠.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무조건 급수가 수렴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 보일 거예요. 즉 역이 성립하지 않는 그 발레를 보일 겁니다. 즉 역명제에 대한 발레는 다음과 같습니다. an이라는 일반항을 n분의 1이라고 해봅시다. 약간 증명을 하기 위한 풀이를 하기 때문에 계산도 좀 수월하지만은 않아요. 좀 유의 있게 보셔야 되겠고요. an이 n분의 1이라고 할 때, 자, 분명 일반항의 극한은 0입니다. 역을 보기 위해서 뒤에 결론, 새로운 가정 부분을 확인했어요. 일반항 극한 0이에요. 이때 급수 가야 되겠죠. 시그마 n =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은 사실 n분의 1에 대한 시그마 연산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증명을 하기 위한 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나오는 이 풀이 방법을 이해하고 꼭 익혀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돼요. 발레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그냥 보여주는 거 정도로만 안 되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n분의 1의 극한이라는 것은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도 있고요. 6분의 1에 이거 어디까지 적어야 되지? 무한대까지 적어야 되는 거니까 포기합시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백이 더 이상 없네요. 자, 이렇게 계속 더해가는 겁니다. 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 급수가 수렴하지 않는 걸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발레라고 하잖아요. 발레라는 것은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거. 역명제니까 결론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일반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하지만 급수는 수렴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수렴하지 않는 거. 즉 발산하는 형태로 찾아볼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보다 지금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타겟보다 더 작은 값을 보려고 합니다. 작은 값. 1보다 작은 값 중에는 2분의 1이라는 거 있죠. 1보다 2분의 1 더 작죠. 그러면 뒤에 똑같은 모양이 있다 하더라도 뒤에 똑같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값이 작아지는 거 맞습니까? 맞죠? 이 부분에서 1이 2분의 1로 작아졌으니까 값은 더 작아지는 게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항들을 하나씩 내가 무언가 변화시켜 볼까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3분의 1보다 작은 4분의 1. 2분의 1은 좀 뛰어넘은 거 이해해 주세요. 3분의 1은 4분의 1. 3분의 1보다 4분의 1이 더 작은 건 맞아요. 자, 그럼 5분의 1보다 작은 걸로는 8분의 1. 6분의 1보다는 8분의 1. 7분의 1보다도 8분의 1. 뭐 하고 있는 거지? 색을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그러면 뒤에 있는 이 9라는 것은 9보다 작은 값 많이 있어요. 9분의 1보다 작은 건 10분의 1도 있고요. 뭐 13분의 1도 있고요. 한데 그 중에 선생님은 16이라는 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요 2분의 1은 그대로 가져오고요. 요 2분의 1 역시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등호관계 성립하는 거 이유 없죠. 자, 여기에서 요 4분의 1과 4분의 1, 4분의 1 두 개를 합하면 얼마입니까? 이 친구들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8분의 1과 8분의 1을 합하면은, 다시 8분의 1을 4개 합한다면은 또 얼마가 됩니까? 요거 역시 2분의 1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16분의 1은 9부터 16이 되는 항까지, 9번째부터 16번째 항까지 총 8개의 항들이 16분의 1입니다. 요 값도 2분의 1이네요. 요런 식으로 뒤에 계속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란 값들이 모여 나옵니다. 2분의 1들을 계속 더하면 이건 또 뭐가 되겠어요? 2분의 1을 합하면 1이고요. 2분의 1 두 개 합하면 1이고요. 2분의 1이란 값을 계속 더해가는 거니까 티끌모아 태산으로 얘는 무한대가 되는 거죠. 얘가 누굽니까? 얘는 급수 n분의 1보다도 작은 값인데 그게 무한대 발사네요. 그렇다면 급수는 무한대보다 더 큰 값으로 가겠다. 즉 여기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리 정리 좀 할게요. 어이, 색깔 왜 이래? 너는 무한대이다. 자, 2분의 1, 2분의 1 계속 더해가는 거니까 이 값은 결국 무한대로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급수라는 것은 그 무한대보다도 크다라고 했으니까 무한대보다 크면 역시 무한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 발레를 꼭 외울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 발레를 주어진 녀석을 보고 이게 수렴한다 수렴하지 않는다를 여러분이 직접 찾아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할 대상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 풀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수렴한다 안 한다 이야기하는 거고, 내신에서 서술형을 대비해서 좀 본다라면 가능은 할까? 그래서 내신 대비할 때 다시 해당 부분 돌아와서 주어진 명제의 발레 부분, 여기 성립하지 않는 그런 예로서 존재하는 거 하나만 더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참고 삼아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한다면은 지금부터는 그냥 취향의 영역입니다. 보셔도 되고요, 안 보셔도 되고요. 요거는 어떻게 될까? 일반항이 n제곱분의 1이라면은 이것은 어떻게 될까? 즉 일반항의 극한은 역시 0으로 수렴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만든 급수 n 이퀄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1의 극한은 어떻게 될까?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 더하기 땡땡땡 가는 이 녀석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얘는 수렴해요. 얘는 극한의 값이 수렴합니다. 뭔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죠? n분의 1은 발산한다고 하는데 n제곱분의 1은 수렴한다. 자, 이 증명은 더 여러분 머리를 골치 아프게 할 겁니다. 약간의 아이디어가 필요한데요. 사실 이런 게 수학이에요. 구경만 하세요. 얘네를 이렇게 바꿔볼까 합니다. 1 더하기 시그마 1, 첫 번째 항 따로 빼놨으니까 2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1. 자, 그리고
이 n제곱분의 1이란 거는 분모에 n이 2개 곱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보다 이번에는 더 큰 값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매 순간 더해지는 항들이 n-1 곱하기 n이라고 한다면 분모의 값이 작아지면 분모의 값이 n이 n-1로 더 작아졌죠. 더 작아진다면은 전체의 값은 더 커진다. 등호관계 성립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부분분수 변형 진행하도록 하죠. 부분분수 하고 할까? 시그마 n 이퀄 2부터 무한대까지 n-1분의 1 빼기 n분의 1 부분분수 변형 가능하나요? 그럼 요거 급수 계속 더해갑시다. 2부터 넣습니다. 그래서 1을 따로 빼놓은 거예요. 그러면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요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겠죠. 누구? n마 1분의 1 빼기 n분의 1을 거쳐서도 뒤로도 계속 소구되는 패턴도 봐줘야 되겠죠. 뒤에 앞에 색깔 바꾸고 싶어요. 뒤에 왜 그래? 뒤에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앞에 순으로 계속 소거되어 가고 뒤로 갈수록 항들은 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 값은 이꼴 2가 됩니다. 뒤는 0으로 수렴하는 거니까. 자, 그럼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급수는 2보다도 작은 값이다라는 논리잖아요. 2보다도 작은 값. 2보다 작은 어떤 실수의 값으로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정확한 값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수렴하는 게 있다. 이런 거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n분의 1에 대한 급수는 발산하지만 n제곱분의 1에 대한 급수는 수렴합니다. 물론 요거 외워야 되는 거 아니라고 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에서 푸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어떤 걸 쓸 거냐? 여기 발산 여부를 판정하는 거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니다. 그러면은 급수는 발산하게 되고 일반항의 극한이 0이라면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데 그때 수렴하는 거 위주로만 계산으로 확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일반항의 극한이 0이면은 수렴하는 건 계산으로 보이기만 할 거고 그러면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하지만 급수는 발산하는 거는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의 여부만 열어두시면 됩니다.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하면은 급수는 발산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은 바로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 이야기였고요. 요 내용, 앞에 내용 다시 정리했던 거고요. 그 발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발레를 외울 게 아니라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급수 이야기하고요. 다음 시간은 급수의 마지막 등비급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